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 광주FC 대 울산 HD 경기입니다. 광주가 울산을 2대1로 꺾고 순위를 위로 싹 올리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광주도 어찌됐든 울산을 잡아내면서 최근 3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게 내용도 좋았고 결과도 어찌됐든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정효 감독님이 마지막에 약간의 노여움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광주가 전 잘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울산은 손들어 치고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주 쪽의 승리가 좀 합당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를 이제 보면서 이거 리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예시 같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광주나 울산 둘 다 칼을 들고 싸우는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주 괴롭히는 팀들 중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팀들 있잖아요. 선수비 후역습 대표적으로 공간 안 주고 촘촘하게 싸운 다음에 그 광주의 실수를 기다렸다 역습하는 팀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약간 예시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약간 광주 너희는 칼 들고 나오는구나 우리는 방패 들고 나와 싸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칼하고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칼이 이제 방패를 못 뚫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게 막아내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같은 칼을 들고 싸우니까 오히려 완성도 차이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이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고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어떤 팀의 성향 같은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 팀의 차이가 조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렇게 3연승, 그러니까 광주가 전력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도 3연승 할 수 있었던 거는 또한 울산이 이제 비슷하게 부딪혀주는 유형의 팀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울산의 패배가 울산 쪽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광주를 잡을 방법을 찾아오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거는 차치하고 광주가 좋았던 점들, 울산이 좋았던 점들 이런 점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오늘 쿠팡으로 전 전반전 보고 후반은 이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전반전 보니까 15분까지 15분까지는 저기 광주가 점유율 76%. 그다음에 또 16분부터 30분까지는 또 울산이 76%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15분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이게 볼이 어디서 돌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도 전방 압박을 이제 광주가 시도하니까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울산이 평소답지 않게 뭔가 볼 소유를 못하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15분, 16분께부터 30분까지 이제 울산이 주도할 때를 보면 광주도 또한 그때는 볼을 잘 못 돌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볼을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금 제가 이거 바둑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배치해놓긴 했는데 볼이 어디서 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울산이 이제 골킥이 돼서 볼을 옆에 있는 센터백한테 돌려서 여기서부터 볼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는 점유율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패스 하다가 패스 미스도 나오고 전방으로 빵 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로는 이기기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점유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반대로 이제 전반전 16분부터 30분까지를 보시면 울산 공격이 앞으로 전진해서 일단 라인을 높여놓은 상태 약간 여기 있었던 최종 라인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공격하다가 흘러나오는 걸 다시 전방 압박해서 광주의 패스를 실수를 유도하고 다시 관리해서 다시 공격하러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팀이 공격을 더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됐던 거고 이게 전방 압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광주가 이런 데서 공 절대 안 뺏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도 울산이 한두 번 시도하다가 이제 시도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렇게 이 뒤에 본인들의 최종 라인 뒤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때는 거의 안 뺏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러나면서 받을 공간이 많다 보니까 압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정호연 선수가 바다로 나왔습니다. 투입하고 이 선수가 이렇게 깊이도 도망갈 수 있고 넓게도 도망갈 수 있고 이쪽에서 위치 잡을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깊이 내려가 버리면
여기도 압박을 해야 되니까 뭐 미드필더가 따라 나오겠죠. 여기 두 명을 압박을 같이 이렇게 이쪽은 9번은 2번을 10번은 3번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볼을 투입했을 때 6번 선수가 여기 또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도망갈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1루 연결되고 2루 끌려 나오고 이 선수도 내려오고 이렇게 끌려 나오고 예를 들면이지만 이렇게 끌려 나오고 여기에 넓게 서버리면 넓게 서도 뭐 좁게 설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위치를 잡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헐거워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이 공간들이 그죠? 아까에 비해서 여긴 전방 압박하러 누르니까. 근데 이런 공간에서 이제 광주가 굉장히 잘 풀어 나와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 나오냐면 여기서 정우현 선수가 다시 받으러 가겠죠? 그러면 여기 투입하고 여기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아까에 비해서 넓어진 이 공간으로 움직이는 거죠. 밖에 좋게. 뭐 이런 데로 올라오는 겁니다. 툭 돌려주고 이 선수들은 이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선수가 뭐 여기를 좁히러 나오면 여기 뭐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빈 공간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 광주가 풀어 나오다 보니까 울산이 이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어, 울산 쪽을 내려볼까요? 좀 전반에 안 풀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이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까다로워지는 거죠. 예, 받으러 나오고 뭐 6번 선수가 여기를 압박하러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압박해 온다. 그러면 여기서 공을 뺏기면 너무 이제 치명적이고 또 광주 선수들이 워낙 이거를 개개인이 또 잘 쫓아오다 보니까 뭐 이쯤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해서 눌러볼까요? 이 좀 제가 화면으로 하면 더 좋긴 한데 좀 그것도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서 빼앗기면 이제 너무 위험해지고 여기서 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날 공간도 없어요. 여기서 공을 이렇게 받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죠? 이렇게 압박되면 줄 데가 진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공간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반 16분부터 30분까지 울산이 주도할 때를 보면 울산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앞쪽에서 볼을 돌리고 계속 깊은 위치에 침투시키고 여기서 재압박하고 하니까 이제 광주 선수들도 급하니까 이럴 때는 걷어내게 되거든요. 거기서 풀어나오려고 시도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울산이 다시 관리해서 여기서 몰아넣고 팰 수 있는 형태가 됐던 건데 이게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좀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더 완성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주도하고 이 팀이 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반 30분까지 영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그런 그 자질이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전반적인 그 콘셉트를 좀 설명드리면 음, 이게 재밌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 전술적인 어떤 변화 같은 게 그러니까 저기 다시 바꿔볼게요. 광주는 일단 포메이션상으로는 거의 뭐 4-4-2에 가깝다 라고 생각 드는데 여기서 이제 좀 나름의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오른쪽 수비수가 특히나 이제 울산의 최강민 선수였는데 오늘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상당히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위치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엄지성 선수가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느낌상으로는 공격수처럼 이 안쪽에서 한 칸 안쪽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쪽으로 자주 밖으로 나오고 문민서 선수가 일로 들어간다거나 엄지성 선수가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문민서가 이 뒤로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 바깥쪽에서 들어온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지성과 문민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바꿔가면서 조금 7번, 8번은 이 화면상에서 여기로 들어와도 되고 네가 들어올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누가 한 칸 안에를 쓸 것이냐 라는 느낌으로 많이 움직였고 반대편에 있는 김한길 선수는 완전 드리블러 같처럼 혼자 공을 딱 잡으면 이제 여기를 돌진해가는 형태를 많이 썼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김한길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고 이쪽을 넓게 쓰면서 울산 선수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겨 놓으면 여기서 또 이제 그 공격의 핵심이죠. 주현석 선수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이스타였나요? 그 유튜브에서 그 장영훈 코치님, 예, 저도 이제 얼굴은 아는데 장영훈 코치님 그 하프스페이스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보였죠. 여기서 그 두현석 선수가 이제 공을 딱 잡고 이쪽 들어오면서 이 뒤쪽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수비 뒤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여러 번 시도하는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공을 딱 잡으면 본인 뒤에서 공을 가진 선수를 보면서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패스가 나오는 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수비수들이 다 시선이 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선수들이 라인을 깨고 들어가기가 좋다는 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의 이제 전술적 가치다. 이런 설명을 이제 장 코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두현수 선수가 이쪽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을 때 이 선수가 이 뒤로 5번 뒤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9번 선수가 여기서 움직이니까 이 선수가 일로 붙고 이제 엄지성이 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들어오고 그럴 때는 이제 여기가 비게 되는. 네. 그래서 전반전에 이제 두현수 선수가 여기 바깥쪽으로 넘겨줘서 문민서 선수가 슈팅 시도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보시면 다 앞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선수들 따라가느라고 울산 선수들이 이제 뒤에서 들어온 문민서 선수를 놓친 장면도 있었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 두 명의 공격과 여기 김한길 선수랑 두현숙 선수의 조합으로 측면부터 썰어가는 플레이가 광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장선에서 좀 보시면은 제가 그 공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득점하고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득점 때 이제 엄지성 선수가 돌아 나오잖아요. 측면으로 이제 여기서도 최강민 선수가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 여기서 공을 확실하게 머리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뒤로 넘기고 여기를 최강민 선수가 쫓아가고 이렇게 울산 수비수들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간격을 좁히고 이쪽을 버티려고 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문민서 선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규성 선수가 아마 따라갔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그 광주 선수들이 펜티박스에 4명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자꾸 이 선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엄지성 선수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돌아 나올 때 보시면은 여기 안에 바글바글해요. 울산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이쪽 골이 제일 많이 나는 이쪽 중앙은 지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을 제어하기에는 이미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 공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아마 이규성 선수가 나왔던가 누가 하여튼 어떤 선수가 여기 미드필더 선수가 아이고 큰일이야 하고 접근하는데 이미 여기에 위협적인 위치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막 다 뛰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툭 박태준한테 밀어줄 때는 여기를 막 하고 있는 미드필더 선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선수들이 제가 보기엔 마냥 잘못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수비 열심히 내려와서 여기 침투하는 선수들 잡는다고 열심히 쫓아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널티 박스 앞이 계속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 그 두 번째 골도 생각해 보시면 이쪽으로 거의 비슷했잖아요. 측면으로 나와서 중앙 쪽으로 가고 중앙 쪽으로 가고 여기서 슈팅을 이강현 선수가 한 건데 그 장면에서는 이규성 선수가 쓰러졌던 충돌 때문에 쓰러졌던 것 때문에 한 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장면이 또 나왔었죠. 근데 파울은 저희가 보기에도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가 이런 식으로 측면부터 공격 풀어가는 것하고 여기서 그 측면에 있던 미드필더 선수들도 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계속 침투하고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해주면서 울산 선수들을 이 페널티 박스 안쪽에 오히려 몰아넣고 이쪽을 열 수 있게 해놨던 거죠. 네. 뭐 울산 선수들도 뭐 전반전에 체력도 있고 0대 0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버티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직적으로 내려서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맞춰서 내려가고 또 수비적으로 한 명이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내려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통제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울산이 이것도 연장선 얘기인데 울산이 본인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밑에서부터 촘촘하게 이렇게 라인을 쌓아가지고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여기 못 들어오겠다, 광주 너희는 이 바깥에만 놀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버티는 팀들이 경기가 잘 풀리고 괜찮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두 줄 간격, 앞뒤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한테 공간 열어주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울산은 이제 스타일이 비슷하고 이렇게 공수 전환을 서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안 됐던 장면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울산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울산도 저는 전반전 중반에 그 주도하는 흐름에서 괜찮은 장면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켈빈 쪽에서
세 번이나 찬스가 왔었잖아요. 그 오른발로 접어가지고 올려주거나 슈팅하는 장면. 근데 그런 장면들이 좀 더 나왔어야 되고 본인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도하면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 그런 장면들에서 그 울산이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 주도권을 좀 잡지 못했던 건 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후방 빌드업이 광주보다는 조금 덜 깔끔했던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대표적인 차이는 광주 선수들은 이 뒤에 누가 붙어 있더라도 믿고 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믿고 주고 해결을 두 사람이 하는 해결하는 느낌이 아니라 세 명 내지 네 명이 같이 해결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참 이런 설명 드릴 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아 이거 괜찮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각, 느낌만 좀 설명드리면 광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우현 선수가 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몇 번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명 압박 들어가고 정우현 선수한테 공이 들어가면 대체로 여기서 압박을 당해서 뒤로 밀려 나와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전방 압박하는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지금 광주가 확보하고 있는 이만큼 공간을 지울 수 있도록 이 2번하고 5번이 계속 밀려날 수 있도록 여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밀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압박이 안 걸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정우현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정우현 선수 외의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압박이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겠죠. 2번이 압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5번, 2번, 4번, 3번 여기 이쪽 측면 쪽을 막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딱 투입이 될 때 여기를 울산 선수들이 못 붙어 있다 그러면 정우현 선수가 그냥 돌아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혹은 옆에 이제 있는 패스길을 찾으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두현석이라던가 김진호라던가 뭐 다른 선수들이 그러면 이 다른 선수들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패스가 딱 나갈 때 이미 나갈 때 여기 있던 선수가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죠. 패스기를 내면서.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원래는 잡아놓으면 뒤로 밀려나거나 지키려고 그러면 뒤로 밀려나거나 등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우현 선수가 이걸 그냥 여기다 툭 돌려줘 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선수가 예를 들면은 두현석을 잡아야 되는 게 왼쪽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은 여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주고받는 두 선수한테. 근데 여기 뜬금없이 움직이는 이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삼자 움직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건데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광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툭 돌려버렸을 때 여기가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빨리 돌아오든 이 선수가 좁히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다 빈 곳이에요. 여기 아우 큰일 났다 하고 뛰어오면 그냥 여기다 주거든요. 혹은 여기다 주고 다시 받던가. 그럼 여기서 이미 그 울산이 하려고 했던 상대를 뒤로 밀어넣고 좁은 공간에다가 밀어넣고 전방 압박해야지라고 하는 게 이미 풀려버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도 다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럼 뒤로 다시 갑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주는 라인이 높아지고 여기서 공격 전개를 하다 뺏기면 라인이 높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울산을 몰아놓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방 압박을. 그러면 울산 선수들도 걷어낼 수밖에 없고 걷어낸 상황에서 물론 마틴 아담이 버텨주면 좋겠지만 거기서 혹시라도 뭐 버텨주는 장면에서 한두 번 찬스가 오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수비수는 나오면서 헤딩하고 이 선수들은 서가지고 뒤로 이렇게 버티면서 헤딩을 해야 되잖아요. 옵사이드가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 선수들이 앞쪽으로 밀어내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울산이 이쪽에서 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을 후방 빌드업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광주가 울산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주도하고 측면에서 아까 그 엄지성하고 무민서 선수가 위치 많이 바꾸고 또 엄지성 선수가 결국에는 거의 뭐 측면에서 두 번 다 돌아 나오면서 측면 쪽에서 중앙 쪽으로 연결하면서 찬스가 다 나왔었는데 그런 장면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어떻게
득점으로 연결되느냐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로 그냥 우리가 버틸 거야 라고 하는 팀들은 애초에 내려서서 공간을 많이 안 잡고 있고 개인 능력에 어떻게 보면 의존해가지고 한두 명의 좋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역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이제 광주로서는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간적인 탈압박 능력이라던가 볼을 지켜나가고 돌리는 능력들, 주변 찾는 능력들이나 볼 없는 선수들의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속도를 울산보다는 광주가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개인 기량보다도 이게 약간 이것도 또 설명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약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고 막 돌파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거는 뭐냐면 여기다 투입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공이 빠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선수한테 주고 여기까지 전진하는 것 해서 4번이 여기서 공을 잡게 하고 싶어 라는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4번이 돌파하는 게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이죠. 이게 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라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광주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2번에서 4번 주고 4번이 돌파 이거보다는 2번에서 11번을 주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 11번을 주고 4번이 여기 올라가 있을 때 주자 이런 거에 가까운데 이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11번한테 줄 때 한 이쯤 나왔을 때 4번이 벌써 달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4번이 이미 한 이쯤 오거든요. 11번한테 오면 공이 딱 와 있을 때 이쯤까지 와 있는데 이걸 여기다 주면 훨씬 빠르게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번이 4번한테 주고 4번이 잡아놓고 가속하기 시작해서 가는 것 혹은 템포가 2번에서 11번이 가고 11번이 공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야 움직여서 가서 이렇게 가는 것 하고 이 속도감이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 더 볼의 움직임 여기서 딱 나갈 때 나는 일로 가야지 출발해서 가면 11번이 그냥 잡지도 않고 어떤 때 원터치로 그냥 탁 졸려주면 훨씬 빠르게 여기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광주가 이제 울산보다 좋다 보니까 울산은 이제 뭔가 압박을 한번 풀어냈다고 하더라도 측면 쪽에 연결되고 나면 그 선수가 드리블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뒤로 돌아 나와서 다시 만드는 장면들이 많고 그렇게 됐던 느낌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주가 다시 전방 압박하게 되면 뒤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딱 밀고 올라왔다가 이제 울산이 막 열심히 내려오면 그때 다시 뒤로 들어가서 체력 소모를 유도하는 것까지 전반전 첫 골이 들어가는 다음에는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좀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울산은 조금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있는 개인 기량 갖춘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팀적으로 움직이는 완성도에서 이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울산보다는 광주가 조금 더 팀적으로 돋보이고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의 맞대결이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광주 쪽이 좀 더 빛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제대로 설명드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전술적인 얘기들, 약간 좀 스타일 차이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두 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이 확실히 선수층이 좋고 그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조금 주도하는 축구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팀적인 완성도 그 차이가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광주랑 울산이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어떤 팀적인 우위가 이번 경기에서 더 빛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팀들을 만날 때는 비슷한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의 팀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개인 능력의 우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돋보이기도 하면서 울산이 승리를 많이 따내고 심지어 지금도 실제로도 순위가 높잖아요. 그런 데서 장점이 오지만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울산이 광주만큼은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전술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약간의 상성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대로 광주는 울산 상대로는 뭐 쉽지 않은 경기이긴 해도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처럼 맞상대를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거나 조금 더 선이 굵은 축구를 한다거나 광주의 어떤
약점을 노리는 축구,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기도 하지만 광주의 약점을 노리거나 광주의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축구를 상대로는 광주도 분명히 승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순위 싸움은 광주 대 울산이 뭐 이렇게 이번 경기랑 그 결과랑 마찬가지로 광주가 울산을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두 팀의 맞대결이 된다 그러면 광주가 다음번에도 조금 더 경기를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울산으로서는 제 생각인데 광주를 누를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완성도를 확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인정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래 뭐 무리뉴식인 거죠. 그래 너희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한번 지는 게 덜 받으니까 좀 내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울산이 나름대로는 좀 수를 썼던 것 같은데, 후반전 초반쯤? 후반전 맞나요? 전반전 중반? 전반전 중반 넘어가서 약간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원래 4-4-2 형태로 수비를 하다가 4-5-1 형태로 미드필더를 한 명 늘렸거든요. 마티나단 옆에 원래 항상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서 허리 쪽에서 자꾸 침투한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광주의 미드필더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응들 자체는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후반전에 들어서 전반적인 주도권을 광주한테 내주면서 울산이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주도권이 이제 결과를 이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득점 측면에서 광주가 엄지성 선수가 공 잡거나 측면 누가 공 잡았을 때 자꾸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그 위치,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양쪽하고 잠깐 불러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이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어서 굉장히 울산이 까다로워했다, 이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득점 장면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엄지성 선수가 받고 돌아 나왔을 때 여기서 문민서 선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는 미드필더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경기에서 느낀 거는 김민혁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이제 후반전에 주로 많이 움직여주긴 했고, 또 좋은 헤딩도 한번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김민혁 선수는 약간 느낌이 최전방에서 움직이더라도 여기서 움직이다가 받아주러 내려오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린 건 앞으로 가는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있는 마틴 아담이나 이런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또 앞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에 균열을 내줄 만한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 선수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역할을 되게 잘해줬던 선수가 이동경 선수죠. 근데 이동경 선수가 나간 다음에 이런 롤을 해줄 만한 유형의 선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미드필더, 그러니까 처진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인데, 공을 받아주고 뒤로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 이 공격수 옆에서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득점력도 갖추고 있고 여기서 어시스트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칼날이 좀 필요한 느낌인데, 이번 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중원 3명이 꾸려지다 보니까 너무 조력자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이동경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긴 해요. 저는 울산의 불안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메잘라인데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잘라, 체력과 기술, 어떤 어시스트와 득점, 이게 모두 가능한 선수들. 그래서 좀 저는 어떤 이동경 선수의 빈자리를 느낀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또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두 팀의 경기 항상 좋아합니다. 저는 주도하는 축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위를 위해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리그를 주도하는 팀들, 선도하는 팀들은 볼을 더 많이 만지고 주도하고 공격하고 상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흔들려고 하는 팀들이 순위표에 위에 올라가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나 울산이나 둘 다 좋은 스타일의 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완성도를 높여가고 또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과 함께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해서 좀 더 강해지는 것들이 있어야지 K리그가 더 볼만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팀 다 앞으로 매진해 나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정효 감독님은 또 화내셨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2대0 되고 난 다음에 많이 내려설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울산의 그 어떤 공세가 강해지면서 내려서게 됐는데 그 내려선 상황에서 결국 실점을 했고 사실상 두 번은 위험한 찬스들을 줬거든요. 그 주민규 선수 무릎에 맞았던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들에서 위험한 장면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광주가 올라서야 된다고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실점한 장면은 뭐 짚고 넘어가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잘 될 때 한 80분까지는 계속 위에서 싸우면서 좋은 경기를 했는데 왜 울산이 반격하기 시작하니까 허둥대느냐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이라던가 고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그 팬분들 또 보시기에는 좀 재밌기도 하면서도 왜 저러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터 계속 전반 압박 시도하고 울산을 괴롭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라인을 높여놓고 싸우다가 두 골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좀 덜 뛰고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효 감독님은 늘 불만이 있으시고 선수들은 또 비슷한 장면에서 자주 내려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보셨겠죠, 이번 경기? 네, 주말에도 또 재밌는 경기 보고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